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월 말 외환 보유액은 3,967억 5천만 달러로 전월보다 19억 5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하고 미국 달러화 약세로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을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미국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하자 중국이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 무역대표부가 관세 부과 품목을 발표한 지 1시간여 만에 발표한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담화에서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결연히 반대하고 조만간 법에 따라 미국산 상품에 대해 동등한 강도와 규모로 대등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1조 원 규모의 현대자동차그룹 지분을 확보하고 출자 구조 개편 추가 조치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현대차 3사의 주식을 모두 합쳐 1.4%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리엇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바 있지만 이번 반응은 과거 삼성 계열사에 대한 주주 행동에 나설 때와는 다르게 개편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한 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를 1년 반 넘게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 킴벌리의 가격 남용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유한 킴벌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미 증시는 간밤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도 좋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희망 섞인 예측이 좀 나왔는데 장 초반에 잠시 반짝 상승한 뒤에 하락 반전을 했고요. 이내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답답한 건 미국이 내릴 때는 같이 내리고요. 올라갈 땐 같이 못 올라준다는 이런 점들인데 일단 오늘 상황은 시장에 수급이 많이 꼬여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특히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은 지금 팔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 매도에 동참을 하면서 양 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증시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한 무역 분쟁 이슈 조금 전에 저희가 또 전해드린 바와 같이 중국 쪽에서도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양쪽에서 지금 치고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역 분쟁 이슈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거래소 쪽을 살펴보자면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혼조세인 가운데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엘리엇에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현대차 관련주들만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도 역시나 혼조세인 가운데 제약바이오 종목들 일부 종목만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라제는 오늘 급등 나오고 있고요. HLB가 오늘도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한 모습입니다. 시총 6위까지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일까지 상승 흐름 가져가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오늘 하루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이틀 동안 급등한 종목들은 그만큼 내림세도 강합니다. 역시나 4월 들어서 증시가 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는 얘기했지만 4월 초에 아직까지 안심할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율도 1,05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하방 압력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역 분쟁 이슈들까지 여전하다 보니 투심이 4월 들어서 더욱더 꺾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시장은 상단을 뚫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1%가 넘게 하락합니다. 2,410선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낙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시장인데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으로 보시면 2444포인트대부터 지금 2410선도 지금 깨졌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 흐름이 나오는 게 40포인트 가까이 지금 빠져내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초반의 반짝 상승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지수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수급 많이 꼬여 있습니다. 3,454억 원 개인만 사고 있는데 기관은 2,104억 원, 외국인은 1,346억 원 팔고 지금 외국인이 거래소 쪽에서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매도 동참하는 가운데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만 상승합니다. 나머지 종목들 1% 정도의 모두 다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30만 원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엘리엇 이슈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가고요. 현대모비스도 상승합니다. 포스코, LG화학, 삼성물산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물산 여러 가지 주가가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반짝 상승한 이후에 주가 다시 13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KB금융 그리고 삼성생명까지 빠지고 한국전력과 신한지주는 올라가는데 특히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저점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60선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역시나 1.3% 정도의 지금 하락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시장 모두 오후장 들어서 더욱더 시장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75포인트대부터 858포인트대까지 무려 위아래 폭이 17포인트나 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역시나 여기도 꼬여 있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2,199억 원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기관은 990억 원 팔고 외국인도 987억 원 각각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580억 원이나 여기서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역시나 좋지 못한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로메드 CJNM 빠지고요. 신라젠이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메디톡스도 2.7%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펄어비스 올라가고요. 말씀드린 대로 HLB가 지금 시총 6위 놓고 펄어비스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HLB는 8%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티슈진 1%대 하락이고요. 셀트리온제약, 휴젤은 소폭씩 상승합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스튜디오 드래곤, 포스코캠텍 빠지는데 특히나 포스코캠텍 급락 나왔습니다. 4만원대 초반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제넥신 오늘도 상승하면서 11만 5천원대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 컴투스도 하락합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볼 텐데 원달러 환율 오늘은 그나마 오릅니다. 2원 90전 올라가면서 1057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최영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하고 지금 동조화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답답한 오늘 시장일 것 같은데요. 전일 미국장 보면 기술주 반등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저희가 들었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증시는 이제 전일에는 그러니까 월요일에 급락세에서 벗어나서, 물론 이제 급락에 대한 반작용에 의한 상승세이긴 합니다만, 그간, 좀 시장을 눌렀던 미국 IT 기술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또 금융주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되면서 좀 상승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GM이라든가 포드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자동차 판매량이 이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상승세에 좀 일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이런 좋은 미국 증시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이 오늘까지 이제 매도세로 끝나게 되면 6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기관들도 이제 3거래일 연속 지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주체가 개인만 있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주가는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제 1분기 이익 추정치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좀 경계 심리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상당 부분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해 있는 상황이고 또 학습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언제 좀 해결 국면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부담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국내 증시가 좀 이러한 어떤 미국 증시의 반등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좀 그런 요인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 또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6일날 보니까 미국 3월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계십니까? 결국에 저희가 이제 미국 고용지표를 주목하는 것은 결국에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기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좀 미리 짐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목을 하는데요. 지난 2월 달에 신규 고용이 이제 31만 명 상당히 강하게 증가세가 나타났고, 다만 이제 시장이 이러한 어떤 고용 시장의 서프라이즈를 온건한 어떤 그런 유행으로 좀 받아들인 부분은, 임금 상승률 자체가, 물론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가속화되는 시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이 전년 동월 대비 2.8%, 2월 달에 2.6%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시장 예상치가 3월 달은 2.7% 정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좀 나은 그림이긴 합니다만 지금 연준이 기대하고 있는 3% 이상의 어떤 임금 상승 속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 18만 명 전후의 증가세가 나오고 임금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 부합되는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의 경기 회복세를 지지하면서 연준의 어떤 점진적인 금리 인상 어떤 기조에 대한 좀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략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큰 그림 한번 그려보죠.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2분기 전체로 보면 어쨌든 IT도 지난해처럼 어떤 주도주로서의 강한 상승세는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수준보다는 좀 올라갈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IT 업종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좀 시클리컬 업종, 특히 이제 에너지 쪽에서의 정유, 그 다음에 철강, 비철금속, 또 건설기계 이러한 업종을 2분기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좀 여타 업종 대비 퍼포먼스가 양호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주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룹 지주 관련 이슈로 인해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업종마다 좀 호재가 있는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좀 그룹 관련주, 그리고 지금 이제 한중의 어떤 해빙 모드에 따른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 물론 이제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은 있겠습니다만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를 이미 많이 반영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좀 지금 현 시점에서도 좀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들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I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4월 시작한 지 지금 이제 한 나흘 정도 지났는데 4월 시장은 아직까지는 좋다 이렇게 절대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대외 환경이 굉장히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무역 압박, 환율 부분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아주 장 초반엔 찰나적으로 좋았고 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오늘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일도 좋지 않겠느냐, 이것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약간 좀 저는 약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4월 2일에 저점 대비 하락폭을 축소하고 어제 다우 나스닥 모두 1%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우지수는 단기 이평선도 넘어서는 모습이어서 긍정적으로 볼만도 합니다. 근데 어제 반등을 자세히 놓고 보면은요, 시장 막판 1시간 동안 다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질질질질 아래쪽에서 머물다가 마이너스권에서요. 그러다가 막판에 1시간을 올렸다. 그래서 돌아섰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 1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 시장하고 연동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저항을 돌파하는 매물 소화 과정이 1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신뢰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어제의 플러스를 좀 의미를 두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원고를 작성했는데 이미 오후에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뒷북을 치는 듯한 그런 멘트가 돼버렸고요. 근데 특히 이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하고 좀 틀리게 단기 저항선까지 근접한 상태고 아직 돌파도 못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 구도 업종 없이 어제 모두 다 이렇게 1시간 동안 막판에 올라버렸다는 점, 이 점도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또 시장의 불안 요인을 만드는 종목들 중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오전에 반등을 한 다음에 막판 1시간 동안 전체 반등을 할 때는 반등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낙폭 과대였었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을 보였고 먼저 반등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르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해서 미국 시장에 뭐 안정을 찾았다 이런 의미를 두기에는 좀 아직 이르다. 그리고 오늘 내일 나스닥 시장이 단기 이평 넘어서야 그나마 반등 지속을 할지 그거를 좀 주목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최근 하락에 주된 이슈가 됐었던 테크 업종 이쪽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어제도 나오는 분석 논리 중에서 하나가 뉴욕 시장의 대안으로 테크 비중이 낮은 그런 유럽 증시의 메리트가 부각이 될 정도였다는 점, 그렇다라고 본다면 오늘 나스닥 시장 또 한번 지켜봐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불거진 그 테크 산업의 사업 모델의 투명성 그리고 밸류에이션 논란 자체가 해소되어야지만 그래야지 지금 약해진 펀더멘털적 모멘텀이 좀 강화되고 보완되고 해서 반등이 좀 강해질 수가 있고 신뢰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뉴욕 시장에서 이제 흐름 중에서 이제 그 단순히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유동성 흐름하고 연결되는 달러 인덱스 강세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점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 유동성에서 보면은 안 좋은 것이죠. 이 와중에서 원화가 동반 강세를 보이니까 더 안 좋죠.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 안 좋은데 우리 시장은 더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 3월 후반에 88.205 저점 형성하고 89.535까지 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한국 원화는 그 기간 동안에 거꾸로 1082원에서 1054원까지 달러 대비 절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 강세 흐름이었다. 그러면 강세보다 더 강세니까 만약 달러 이외 국가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상당히 강세를 이뤘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수출도 국가가 좀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논리로 좀 접근할 필요도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2월 말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단기적으로요. 동반 강세 흐름이 재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환율 흐름은 그때하고 똑같지만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은 약간 다른 것이, 그 당시에는 수출업종이 그다지 타격을 입지 않았고 뭐 내수업종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내수업종이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것에 이제 원화 강세 요인을 어느 정도 부실로 붙이고 있죠. 최근 시장의 좀 특징적인 흐름이긴 한데 약간 좀 비논리적인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화 부분 지금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원화 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종목별로도 지금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내수도 있고 수출주도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줄까, 이 부분부터 먼저 이제 원론적으로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영향을 많이 줍니까 실제로? 그렇죠. 뭐 일단 영향을 주긴 주겠죠. 왜냐하면 달러 받아와서 환전해가지고 원화로 환산을 한 이익을 따져본다면은 당연히 환율이 낮아지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건 단기적인 시각이고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자 해가지고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2007년 이후에 10년간의 원달러 환율하고요, 코스피 업종별 수익률 흐름을 좀 찾아봤습니다. 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지금 제일 하단에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선이 원달러 흐름인데, 이 환율 변동 자체가 사실 주가 변동보다는 훨씬 작죠. 주가 변동이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10년간의 이 텀을 놓고 보면은 이 원달러 자체가 주가 변동에 비하면은 그다지 큰 폭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흐름이죠. 그리고 제일 위에 녹색선 자체가 IT 업종인데 이 경우는 오히려 그 환율이 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원화 절상이 되고 있는, 그렇다라고 본다면 수출주가 안 좋아야 될 텐데 이때 급상승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죠.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환율 흐름보다는 업황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거꾸로 말씀을 드려서 갈색선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한 2009년 정도 2010년까지는 오르다가 그 이후에 계속 내리고 있는 갈색선은 운송 장비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나 자동차죠. 이쪽은 환율이 내리건 오르건 계속 주구장창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결국 환율보다는 업황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푸른색 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음식료 업종, 이 음식료 업종도 오히려 거꾸로 원화가 절하되고 있었던 시기에 상승을 했었던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만약 이 스케일링을 아주 넓혀가지고요, 단기 흐름까지 다 찾아다닌다라고 한다면 물론 단기적인 흐름에서 나타나는 그런 연동성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 흐름, 이렇게 10년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업황, 전체적인 업황이 중요하지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 의한 그런 단기적인 흐름이 큰 흐름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했다. 결국 업황에다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요인으로 단기 호황제 성격으로 환율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 시장에서 지금 대립구도로 나타나고 있는 내수주하고 수출주, 이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원화 절상이 나타나고 있는 내수주에는 이게 호재성은 단기다, 짧은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수출주에는 중장기 약재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단기 약재로 작용될 것인데 왜 이번엔 중장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요, 지난달까지 3월까지 수출 실적이 IT 중심으로 계속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향후에는 이제 역기절 효과로 인해서 수출 증가율 둔화 양상, 이 점이 나타난다고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화 절상 추세까지 나타난다면은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해서 펀더멘탈이 약간씩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환율 흐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부과되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악재가 추가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것이 지금 시장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차별화가 좀 심화되고 지금은 뭐 내수업종도 같이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와중에서 IT하고 철강업종의 약세가 아주 심화되고 있죠. 특히나 제가 가장 불안하다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IT 하드웨어 중에서 이 부품 장비 업종, 이쪽은요 올해 신저가 흐름까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환율에 의한 악재일 뿐이냐, 아니면 내일 모레 6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만에 하나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이러한 신저가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화 악재 쪽의 업종은 오늘의 흐름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원화 절상 수혜 종목을 보는 시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오늘 약간의 반등, 원화 반등 절하죠. 그 반등을 보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리는 것인지 환 때문에 내리는 것인지 좀 불분명하긴 하지만, 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한다면 그게 오히려 환에 대한 리스크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환율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환율의 단기 흐름을 누가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주가만큼이나 어려운 것이죠. 하기 때문에 원화 절상 수혜 종목이 환율 때문에 산다,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환율 말고 특별한 이유를 더 주목할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의 관심주 세 종목 꼽으라고 한다면 한전, 호텔신라, 대한항공, 이 정도 꼽을 수 있겠죠. 환율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그런데 이 종목들 2월에 어떠한 흐름이 나타났었는지, 아까 환율 흐름이 2월 말에도 비슷하게 나타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종목들 전혀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종목들은 환율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지나친 낙폭 과대로 인한 저평가 논리나 아니면 실적 턴어라운드, 아니면
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실적과의 연관성, 펀더멘털적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율이 2월에도 한번 이 정도 1,550원대까지 지금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모든 걸 동등하게 놓고 보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그렇다면 투자 전략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아까 앵커님께서 초반에 말씀을 하셨듯이 수급 악화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28일, 그러니까 지난 3월 28일 이후에 6일 연속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 선물 매도 누적량이 이게 25,000계약, 아까 오전에 집계했을 때 25,000계약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27,000계약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전에 최고치를 봤을 때 막 3만 계약도 넘어서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되는 게 단기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아직은 얘네들이 매도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려고 한다면 25,000계약 됐으니까 대강 됐겠지라고 볼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옵션 쪽에서도 풋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도 보통 풋옵션 매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악화가 좀 추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지난주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악화 추세가 정체라도 되는 때까지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그 정체되는 점을 확인해야 그나마 반전을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6일에 삼성전자 실적이요. 내일 모레죠. 이게 영향이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IT 장비업체, 부품업체 이쪽을 돌려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시장에 정말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미리 내리고 있고 IT 업종이 전부 다 안 좋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어닝 쇼크 쪽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선반영을 감안한다면은 하방 경직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지금 내리는 것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와서 완전히 더 박살이 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때까지는 지금 하락 추세의 장비 부품 업체는 업황 반전이 나타나는 그런 확인 이전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포트폴리오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수주 환율 논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펀더멘털 변화의 경우는 비중을 조절하면서 수출조의 비중을 약간 줄이는 그런 내수주 쪽 비중을 좀 늘려보는 그런 모멘텀 플레이는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종목 자체 숫자를 늘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적 시즌 들어서면서 시세가 빠르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빠르게 또 조정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해서 업종 내에서조차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고 시세가 빠르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종목수는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별화되고 있는 그런 압축된 몇 종목으로 좀 대응을 좀 압축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종합적으로 보자면 지금 수급도 꼬여있고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진 못한데 일단은 4월 6일 삼성전자의 실적이 실제로 가이던스가 나오면 그때 뭐 확인해도 늦지 않다. 이 정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영진 대표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조금 더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승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 듀오 매치가 2부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